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주희 장지연의 원투펀치 419회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맘때면 하는 게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와 라리가가 이제 끝이 났잖아요. 그럼 요때 딱 하는 거 2019-20 시즌 이 선수 데리고 와서 정말 잘 썼다. 이런 것도 베스트 10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이적, 네. 최고의 영입 베스트 10이죠. 그렇습니다. 정리하는 의미도 있고. 네. 그래서 두 분께 여쭤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또 열심히 준비를 해오신 것 순위를 같더라고요. 정해갖고 왔어요. 한효님이 순위까지요? 순위 정하라 그랬어. 너무 좀 빼곡해요, 굉장히. 네. 그러니까 저는 글자가- 이거 1, 2, 3, 4, 5, 6 왜 이거를 제가 아니 그냥 정리하는 이유는 누차하게 합니다만 빨리 끝내기 위해서 할 얘기만 딱 하려고. 속전속결 알맹이 방송. 라리가는 역시나 한 의원님, 프리미어리그는 장 의원님께 여쭤볼 건데요. 한 명 한 명씩 여쭤보도록 할게요. 프리미어리그의 10위. 네, 10위 아스날의 가브리엘 마르티넬리입니다. 네, 2001년생 임대로 데려온 세바요스 선수도 리그 재개 이후에는 상당히 좋은 폼을 보였습니다만 역시 아스날에서 한 명 꼽자면 네. 마르티넬리. 그 부상이 있어서 좀 막판에 조금 아쉽긴 그렇죠. 했지만. 네, 그래서 10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네. 브라질 이투아노에서 2001년생이니까 이강인 선수 동갑입니다. 네네. 아주 어린 신성을 600만 파운드라는 한화로 약 92억 원 적은 금액에 들어와서 리그 6경기 선발 교체 포함해서 13경기에서 3골을 넣었고요. 네. 컵 대회 유로파 포함하면 시즌 10골과 3개의 도움. 상당히 좋죠. 그래서 한윤님 말씀대로 리그 재개 이후에는 무릎 부상 때문에 뛰지를 못해서 그게 아쉽지만 앞으로 이 선수가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올 시즌에 보여줬어요. 2001년생 치고는 매우 성숙된 기량을 계속 공격력 쪽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10위. 네, 올 시즌 최고의 영입에 10위에 저는 마르티넬리를 놨습니다. 네, 미래가 더욱 돋보이는 선수. 자, 그럼 동감하시죠? 장 의원님 말씀하신 부상 기간 때문에 10위다. 네. 그것도 공감해요. 공감. 네. 예, 그거 아니었으면은 그 재개 이후에도 활약이 좀 있었으면은 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6, 높았다. 7, 8위 정도의. 네, 그 정도는 맞습니다. 가능했다. 네. 알겠습니다. 라리가 10위를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제 10위부터는 빨리 해야 되니까 10위 이야기하기 전에 공동 19위 두 선수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겠고요. 19위요? 네, 공동 19위 둘이 뉴캐슬로부터 알라베스로 왔던 호셀루 선수와 웨스트햄으로부터 알라베스로 역시 왔던 루카스 페레스 선수. 요 두 명이 알라베스 투톱이거든요. 네네. 근데 둘 다 이제 11골씩을 넣었어요. 네, 그래서 호셀루, 루카스 페레스가 공동 19위고요. 네. 그러면 이제 8명이 공동 11위가 있어요. 요 선수들을 아하. 미안하다는 얘기 하고요. 보르도에서 세비야로 왔던 줄스 쿤데, 포르투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왔던 펠리페, 스포르팅인데 지난 시즌에는 사실 데포르티보 임대로 뛰었다가 올 시즌에 그라나다로 왔었던 수비수 도밍구스 두아르테 선수, 그리고 아틀레티코 파라나이스에서 역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왔던 헤난 로지 선수, 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로부터 세비야 임대 와서 뛰었던 세르히오 레길론 선수, 갈라타사라이로부터 세비야에 역시 와서 뛰었던 페르난두 선수, 예전에 이 맨시티에서도 잠깐 있었던 선수죠. 그리고 우디네제의 선수인데 지난 시즌에는 카디스에서 임대로 뛰었다가 요번에 이제 그라나다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 선수는 그라나다 생활을 여러 번 했던 네. 선수인데 베네수엘라 국가대표 공격수인 다윈 마치스 선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알 마드리드로부터 마요르카에 임대됐던 쿠보 다케우사 선수. 공동 11위 8명, 그리고 공동 19위 2명. 요 선수들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안하다 10위는 네. 못 들었지만 잘했다. 네. 자, 10위는 세비야 소속인데 지난 시즌에는 데포르티보 임대로 뛰었다가 올 시즌에 그라나다 임대를 왔었던 카를로스 페르난데스라는 선수가 페르난데스. 있어요. 네, 이 선수가 96년생 이제 스페인 선수인데 올 시즌 리그에서만 10골에 3개 어시스트, 이제 리그 바깥 다른 대회까지 하면은 13골 터뜨렸어요. 그런데 그라나다가 제가 최근에 기회 될 때마다 좀 감독도 칭찬하고 이제 칭찬을 했던 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로피언 컴퍼티션 유럽 클럽 대항전 진출권도 따냈습니다. 그런데 그 그라나다에서 골을 가장 많이 넣어준 선수예요. 네. 요 팀에 이제 솔다도 선수도 있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다윈 마치스 선수도 있고 안토니오 푸에르타스라는 선수도 있지만 골수 자체로 보면 카를로스 페르난데스 선수가 가장 많이 넣었고요. 특히 이제 솔다도 선수가 지금은 거의 처진 스트라이커 같은 유형의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사실 솔다도 선수가 비우고 나온 공간으로 침투하면서 뭔가 골을 터뜨려줄 선수가 필요했는데 그거를 이 카를로스 페르난데스가 정말 잘했습니다. 아주 이른바 오프더볼 움직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선수이고 세비야 때도 이제 유망주로 꼽혔던 시절이 있는데 세비야에서는 사실 조금 이제 그저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급기야는 올 시즌에
제대로 터졌다. 터졌다. 이 선수는 아마 다음 시즌부터도 계속 쭉 잘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라나다의 카를로스 페르난데스 10위. 10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프리미어리그의 9위. 저의 9위는 조던 아이유입니다. 조던 아이유. 수완지 시티에서 크리스탈 팰리스로 지난 시즌 임대한 이후에 올 시즌에 완전 이적을 해서 성공한 영입이 된 케이스입니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로이 호지슨 감독이 임대했을 때 수완지 시티 시절만큼 이 조던 아이유 선수가 활약을 해주질 못했어요. 그러면서 시즌 한 골에 그쳤고 야유를 받을 정도로 아이유 선수가 활약을 못해줬기 때문에 상당히 올 시즌에 완전 이적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수도 있을 텐데 이적시켜서 성공을 했습니다. 올 시즌에 9골과 2개의 도움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리그에서 올 시즌 31득점, 노리치 시티 다음으로 가장 적은 득점, 꼴찌에서 두 번째, 최악의 공격력을 보여줬는데 이 조던 아이유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 역할도 간혹 하지만 벤테케 선수가 원톱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측면 윙포워드 역할을 하면서도 윙어 역할, 득점 역할까지도 많이 해주면서 만약에 아유 선수가 이 팀에 없었으면 팰리스가 강등당할 수도 있었다. 네. 왜? 자아 선수도 올 시즌에 제대로 못 해줬거든요. 그렇죠. 공격 포인트에서는. 이 선수는 제가 볼 때 올 시즌에 또 28살인데도 네. 가장 기량이 향상된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수완시티 시절부터 쭉 봤지만 제일 기량이 좋아졌습니다. 드리블 돌파, 스피드도 있고 기술적인 어떤 돌파에서의 어떤 그 역량, 테크닉 이런 부분이 많이 발전하면서 볼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안정성이 확보가 됐고 파괴력, 득점력 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비를 한 2명 이상 끌고 다니면서 오히려 조던 아이유 때문에 다른 선수들에게도 찬스가 좀 많이 네. 나고요. 여러 가지 또 세트피스 기회도 이 선수가 반칙을 엄청나게 많이 얻어냈습니다. 올 시즌에. 자아도 많이 얻어냈지만 조던 아이유도 그에 못지않게 반칙을 많이 얻어내면서 팰리스가 거기서 세트피스 기회로 재미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 호지슨 감독의 두 줄 수비 내려서 놓고 수비하다가 두 선수 또는 벤테케 세컨볼 요 정도로만 중요한 득점들을 넣으면서 승점을 챙겼던 경기가 많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아주 최고의 영입이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9위에 놨어요. 아이유가 이적 전에는 아유 이랬는데 이적 후에는 아유 이렇게 됐다고. 그렇죠. 네. 그거 해보고 싶었어요. 9위. 네, 9위 이제부터 빨리 하겠습니다. 네. 이 선수는 코로나 재개 이후에 팀과 함께 좀 안 좋아졌어요. 덜 좋아졌어요. 그래서 9위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 한창 좋을 때 시즌 전반기 그 기준이면 아마 1, 2, 3등 안에 들었을 건데 이어서 간다면. 네,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마틴 웨데고르 선수 네, 네, 웨데고르. 1998년생 노르웨이 선수이고 레알 마드리드로부터 소시에다드 임대로 와서 뛰었고요. 아마도 소시에다드에서 더 뛸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있어 보입니다. 저희 녹화 기준으로는 총 7골 9개 어시스트를 했고요. 리그에서만 따지면 4골에 6개 어시스트. 요렇게 했던 선수인데 웨데고르 선수는 사실 제가 전반기 때 얘기할 때 거의 뭐 소시에다드의 메시 같은 활약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워낙에 또 어려서부터 유명한 선수예요. 그래서 여기 설명은 생략. 다만 순위가 약간 하향됐다. 전반기 때에 비하면. 네, 9위. 팀의 모습과 함께. 네, 소시에다드도 조금 하향이 됐고. 알겠습니다. 자, 이제 프리미어리그 8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8위 토트넘의 지오바니 로셀소. 레알 베티스에서 임대 이후에 후반기에 완전 영입이 됐죠. 2,700만 파운드 정도. 시즌 초반에는 사실 몸 상태도 완벽하지 않았던 것 같고 프리미어리그의 적응도 완벽하지 않은 시기를 보냈지만 후반기 들어서면서 또 로셀소 선수의 진가가 나오기 시작했죠. 후반기 또 리그 재개 이후에 아주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해서 1차적인 어떤 공격 연계 역할부터 시작을 해서 후반까지도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들어가서 공격형 미드필더로서는 역시 드리블 능력, 돌파 능력, 창의적인 또 패스 능력, 센스 여러 부분에서 후반기에는 최고의 활약을 해준 선수 중에 한 명이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일부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손흥민, 케인 선수와 더불어서 로셀소 선수는 정말 잘 데려왔다. 네, 다음 시즌이 더 기대가 될 정도로 그렇게 좋은 활약을 한 영입이다. 네. 그래서 8위에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라리가 8위요. 네, 라리가의 8위는 에콰도르 국가대표팀에서 괜찮은 선수를 배출한 것 같아요. 네. 이제 1998년생이고요. 왓포드로부터 오사수나에 임대돼 있던 공격적인 레프트백 페르비스 에스투피니안 선수입니다. 페르비스 에스투피니안 선수가 아까 제가 번외 11등부터 네. 얘기할 때 거기 이제 레프트백이 2명 나왔었어요.
헤난 로지 선수, 세르히오 레길론 선수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에스투피니안 선수 활약을 제가 로지나 레길론보다도 조금 더 위로 보는 거일 수도 있어요. 게다가 오사수나라는 팀을 또 고려하면 이 레알 마드리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팀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에스투피니안의 비중이 더 컸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선수가 올 시즌 일단 기록만으로도 한 골에 6개 어시스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윙백으로서는 뭐 아주 준수한 거죠. 실제로 이 선수 이제 경기를 보시면은 에콰도르가 이제 준척급 선수를 하나 발굴을 해냈구나라는 거를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전진 능력, 기본적인 발재간, 여기에 이제 크로스 능력이 또 상당히 좋고요. 전체적으로 수비를 할 때도 밸런스를 또 잘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수는 공수가 다 괜찮으면서 특히 공격으로 올라섰을 때 어떤 패스 줘야 되는 타이밍 그리고 크로스의 정확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포드는 강등이 됐잖아요. EPL에서. 그래서 오사수나 임대가 연장이 되는 건데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오사수나가 이제 보유를 하려고 해도 지금 노리는 팀들이 또 워낙에 많아져서 오사수나는 이제 데리고 있으면 계속 임대인데 아마 이 선수를 지금 완전 영입을 하고 노리는 싶은 팀이 클럽들이 있겠죠? 지금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뭐 리그 불문하고 그 중에는 연결됐던 팀 가운데는 바르셀로나도 있어요. 지금 주니어 피르포 선수보다 에스투피니안이 더 좋다. 그래서 에스투피니안으로 피르포 자리를 바꾸려는 그런 것도 있었고 EPL 팀들도 지금 많이 노리고 있어서 다음 시즌에는 오사수나에 있을지 없을지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 시즌 오사수나가 임대했던 아주 뛰어난 영입이었어요. 네. 자, 라리가의 8위까지 들었고 이제 프리미어리그의 7위. 7위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료 약 4,700만 파운드 거액이죠. 이적한 아론 완비사카. 완비사카. 네, 역시 비싼 영입이긴 합니다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 들어온 그 정도의 금액을 주고 데려온 영입이죠. 그래서 맨유가 다르미안이나 뭐 발렌시아 같은 그런 라인들 정리를 하고 달로 선수 정도 좀 남은 불안한 오른쪽 수비 라인인데 어쨌든 수비가 지난 시즌에 실점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수비 실점을 좀 줄이고 수비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서 아론 비사카를 데려왔고요. 사실 전반기만 보면은 그냥 우리가 알던 완비사카 정도를 보여줬어요. 네. 팰리스 시절처럼 수비, 특히 태클 능력은 뭐 거의 탑 클래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장점을 완벽하게 보여주면서 수비는 잘한다. 그런데 역시 공격 나가서 마무리가 안 된다. 정확도가 떨어진다. 크로스에 대한 부분이나 공격 능력이죠. 딱 그냥 예상했던 정도구나. 하지만 몸값은 비쌌기 때문에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후반기 와서 시즌 말미로 이렇게 더 들어갈수록 공격력이 좀 좋아졌어요. 네. 수비는 워낙 그대로고. 그러다 보니까 공격에서 크로스에서의 성공률도 조금씩 올라갔고 본인이 자신감이 생기니까 이제는 이 완비사카가 다음 시즌에는 공격 쪽에서도 기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많이 생기겠구나라는 기대감까지 생겼어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면 역시 완비사카는 올 시즌은 성공적인 영입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7위에 놨습니다. 네, 맨유의 완비사카를 7위에 넣었습니다. 자, 라리가의 7위요. 네, 라리가의 7위는 마틴 웨데고로 선수와 같은 팀입니다. 네. 전반기 기준으로는 웨데고로 선수가 훨씬 더 위에 있겠지만 지금 종합적으로 웨데고로를 오히려 저는 순위에서 이 선수가 위에 약간 놨어요. 넘었다고 생각하는데 스웨덴 출신으로 1999년생 아직도 어리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아직도 젊은 선수죠. 그런데 지난 시즌에는 도르트문트로부터 빌렘 네덜란드 리그에 임대돼서 뛰었다가 올 시즌에 이제 소시에다드로 비로소 영입이 되면서 본인의 그간의 어떤 기대치와 포텐셜을 완벽하게 터뜨린 선수가 있어요. 스웨덴 공격수 알렉산더 이삭 선수. 네, 알렉산더 이삭 선수는 잘 아실 거예요, 팬들이. 이제 도르트문트 갈 때도 화제거리가 굉장히 컸던 선수였거든요. 그런데 도르트문트에서는 좀 그저 그런 나날들을 보내다가 말씀드렸던 대로 네덜란드 빌렘에서 이제 이게 터질 것도 같다. 그거를 소시에다드가 복권을 제대로 가져와서 올 시즌 모든 대회 총 골수가 16골, 3개의 어시스트. 이게 이제 리그에서 9골, 코파델레이에서 7골인데 코파델레이에서는 지금까지 전체 득점 1위입니다. 코파델레이 7골 중에서는 또 어떤 게 포함되어 있냐면 레알 팬들이 잘 아실 텐데 8강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탈락시켰던 멀티골이 있어요. 네. 그 경기가 4대3으로 끝났던 경기인데 소시에다드가 지금 결승에 이제 코파델레이에 오른 것도 어떻게 보면 레알을 거기서 탈락시켰던 이 이삭 선수의 결정력 때문이거든요. 골도 하나는 상당히 또 좀 이쁘게 들어간 것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16골에 3개의 어시스트면 궁극적인 임팩트는 오히려 웨데고로 이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소시에다드를 올 시즌 득점 면에 있어서 굳건하게 떠받친 선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저는 이삭 선수가 앞으로도 계속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올 시즌이 이삭 선수 연령으로 볼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한 시즌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99년생 이삭 선수 내년에는 더욱더 기대가 되는 네네. 다음 시즌은 기대가 되는 6위 한번 볼까요? 레스터 시티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8천만 파운드, 하나로 약 1,234억 원 이적료를 주고 데려온 해리 맥과이어입니다. 네. 반다이크 이적료를 깼죠? 네, 수비수 최고 이적료를 달성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시간에도 비스틸 레벨을 선정할 때 제가 반다이크의 파트너로 맥과이어 여러 몇몇 선수를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맥과이어는 결정적으로 너무 이적료, 최고의 수비수 이적료를 받고 했기 때문에 기대치가 만큼 작용이 된 부분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마이너스 유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네. 활약도에 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사실 할 때는 제가 그래서 사실 맥과이어를 베스트로 녹가하다가 결국은 전체적인 뭐 가성비나 고려했을 때 타르코프스키가 그래도 좋았다고 놨는데 맥과이어는 기본적으로는 해줄 건 다 해줬습니다. 네. 시즌 말미에 이 선수의 어떤 순간적인 순발력의 어떤 문제점. 약간의 실수들 이런 네. 것들이 좀 이적료 때문에 크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지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활약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 맨유가 54실점이었습니다. 근데 올 시즌에 수비진이 물론 완비사카 이런 선수들도 영입돼서 효과가 있었지만 36실점, 실점률을 완전히 낮춰놨죠. 그러면서 정상 궤도에 다시 올려놨고 이 선수의 기본적인 장점 누차 얘기했지만 인터셉트 능력이 워낙 좋고요. 그러한 판단 능력 더불어서 제공권에서도 상당히 힘을 바탕으로 자리를 잘 잡습니다. 그리고 제공권에서 안정된 그런 클리어링을 많이 보여주고 수비에서 또 리딩할 수 있는 중심적인 역할도 잘 수행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부분은 맨유의 수비에 있어서 큰 역할을 수행을 해줬다. 이 베스트 10의 최고의 영입에는 순위엔 들어가야 된다. 네. 그래서 6위에 선정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리가의 6위는 누굴까요? 네, 레알 마드리드의 우승에 혁혁한 공을 세운 공신 가운데 한 명입니다. 누구예요? 페를랑 맨디 선수요. 네, 맨디. 리옹으로부터 이제 레알 마드리드 넘어와서 당초에는 이제 이 선수에게 마르셀로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는 약간 노쇠화로 가는 데다가 또 공격에만 너무 치중돼 있는 스타일의 윙백이잖아요. 그래서 맨디 선수가 이제 수비적인 부분을 향상시켜 줄 걸로 이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정말 향상을 시켜줬어요. 네. 그러니까 수비적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올 시즌 매우 적은 아주 기록적인 적은 실점을 했던 것에 맨디 선수가 분명히 역할을 해줬고 그런데 이 선수가 아까 완비사카 선수 말씀해 주신 것과 유사하게도 가면 갈수록 공격력에서도 아주 파괴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특히 이제 코로나 재개 이후에 경기 또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공격적으로도 저 정도면은 마르셀로와는 스타일이 좀 다르지만 충분히 상대 사이드를 유린할 수 있는 뭐 저 정도면 파괴력도 상당하다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다음 시즌부터는 정말 이제 맨디 선수가 수비 공격할 것 없이 거의 뭐 완벽한 유럽을 또 대표하는 윙백들 중에 하나로서 올라설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실력을 올 시즌 충분히 어느 정도 증명을 해줬거든요. 이 정도라면 뭐 레알 마드리드 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기대치 이상으로 오히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페를랑 맨디 선수. 네, 맨디 선수까지 6위. 자, 이제 5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자, 5위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맨체스터 시티로 약 6,280만 파운드 이적료. 이것도 세죠? 네. 한화로 약 970억 원. 누구냐? 로드리 선수입니다. 네. 사실 거액의 이적료로 페르난지뉴 선수의 대체 역할을 할 것으로 이제 기대를 모았죠. 근데 사실 이렇게 눈에 띄게 화려한 활약을 했다고는 물론 엄청난 중거리골 하나는 있었어요. 네. 로드리 선수가.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본인 해줄 기본은 다 해줬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군더더기 없는 활약을 해줬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홀딩 미드필더 자리에서 기본적인 어떤 수비를 보호하는 역할에서부터 기본적인 연계 역할, 그런 것까지 로드리가 그 역할을 그 자리에서 잘 메워주면서 오히려 센터백이 부상이나 뭐 부진한 상황이 연출될 때 페르난지뉴가 오히려 센터백으로 내려와서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스쿼드의 폭이 좀 넓어지는 역할에도 로드리가 관여를 했죠. 페르난지뉴는 또 그렇게까지 잘해줄 줄은 몰랐지만 네. 센터백으로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로드리 선수의 이 영입은 시즌 전체를 종합적으로 볼 때는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5위에 랭크를 시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위. 네, 라리가 5위는 1998년생 바르셀로나 선수인데요. 어려서부터 지난 시즌은 에이바르에 임대 가서 뛰다가 올 시즌에는 헤타페로 그 임대된 팀을 옮겼던 선수예요. 마르크 쿠쿠렐리아 선수. 이 선수의
일단 수치적으로는 한 골에 5개 도움인데 네. 이 선수의 실제 퍼포먼스는 요 수치보다 훨씬 이상입니다. 팬들이 되게 많이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우리 뭐 박지성 선수를 연상케 하듯이 정말 열심히 뛰어요. 심장이 2개예요? 심장이 역시 2개가 기본적으로 되는 것 같고 공격 포인트에서 드러나지 않는 공격에서의 기여도도 꽤 높아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선수치고는 하드워커적인 기질이 강한 선수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기라든가 킥 능력, 크로스 능력 그런 부분들이 다 장착이 또 돼 있어요. 실제로 헤타페는 사실 측면 크로스에 많이 의존을 하는 팀인데 쿠쿠렐라 선수가 그거를 많이 풀어줬고 그런데 그렇게 공격을 막 신나게 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은 또 저 밑까지 내려가서 수비를 할 수 있고 실제로 멀티성이 있어서 이 선수가 팀의 어떤 요구에 따라서는 윙백도 보는 선수예요. 그래서 윙어와 윙백이 다 되는 선수이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바르셀로나는 오히려 매우 활력이 없는 팀이었잖아요. 전체적으로 이름값만 이만큼 높은데 팀 그렇죠. 스피드, 팀 활동량 이런 거 너무 떨어져 있고 활력이 없는 팀이었는데 쿠쿠렐라 선수를 계속 이 팀 저 팀 보낸 것도 사실은 바르셀로나가 저는 약간 실책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베스트 11 주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팀에 어떤 변화를 주고 싶을 때는 쿠쿠렐라 선수 있었으면 저는 바르셀로나에 도움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심지어는 헤타페가 완전 이적을 시켰어요. 네. 이제 헤타페 선수가 완전히 됐는데 지금 노리는 팀이 삽시간에 너무 많아져서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헤타페가 물론 뺏길 때는 그냥 뺏기지 않겠죠. 그 이적료를 많이 받겠죠. 그렇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이 쿠쿠렐라 선수는 정말 다목적 다기능으로 정말 잘 쓸 수 있는 선수다. 다목적 다기는 이 선수 첼시가 노리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요긴하게 쓰실 거예요 아마. 첼시가 만약에 데려갈 수 있다면. 쿠쿠렐라, 헤타페로 완전 인적화. 이거 한 줄만 제가 까먹었어요 참. 한 줄만 그러게 하면 정리해서 적어오라고 줬잖아. 그 에이바르에서 뛰다가 올 시즌 헤타페에서 뛰었잖아요. 근데 이 두 팀이 묘하게도 팀 스타일이 가장 라리가에서 비슷한 팀 둘이 어디냐 그러면 저는 헤타페 에이바르 한 쌍 꼽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두 팀이 모두 점유율이 좀 낮아도 앞에서 플레이하기를 좋아하는 팀이에요. 어그레시브한 아주 어그레션이 대단한. 그런데 헤타페의 그 스타일을 만들어주는 선봉장이 사실은 쿠쿠렐라 선수. 토트넘이 데려가야 손흥민 선수가 끌고 와서 한국에서 광고도 하고 그러지. 이렇게 큰 그림을. 밥솥 광고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4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프랑스 니스에서 뉴캐슬로 옵션 포함해서 2천만 파운드. 요즘 2천만 파운드면 싸게 영입한 겁니다. 네. 데려온 생맥시망. 뉴캐슬이 올 시즌 영입을 야심차게 했는데 망했어요, 공격 라인이. 네. 조엘링턴 망하고 앤디 캐롤 망하고. 뉴캐슬이 그럴 때가 많죠. 그렇죠.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잘 망해요. 데려오면 잘 망하는데 생맥시망까지 사실 터지지 않았으면은 제 생각에 최악의 득점력 나올 뻔했어요. 네. 네, 뉴캐슬이요. 그리고 아마 순위도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아마 강등권에서 놀았을 수도 있을 만큼 이 생맥시망 선수가 리그에서는 3골, 제가 보니까 3골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지만 경기장 안에서의 그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인데 테크닉이 아주 현란해요. 네. 네, 거의 2명 이상 수비들을 끌고 다니면서 조던 아이유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동료들에게 찬스를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거기에 알미논 같은 선수가 딱 받쳐주면서 그래도 팀이 38득점을 했어요. 이 38득점도 적은 득점인데 뉴캐슬이 이 두 선수가 없었으면 특히 생맥시망 없었으면 제 생각에는 올 시즌 거의 강등 당할 뻔할 정도로 좋지 않았다. 최전방에서 그만큼 공격수들이 확실하게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막판에는 뭐 게일 같은 선수가 나와가지고 그나마 좀 해줬지만 전체적으로는 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생맥시망 영입은 뉴캐슬에게는 정말 최고의 영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전체 리그로 따져도 분명히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알짜 영입이었다. 그래서 4위에 생맥시망 저는 넣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라리가의 4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미안하다고 한 선수 중에 줄스 쿤데 선수, 세르히오 레길론 선수, 페르난두 선수가 다 세비야 영입맨들이거든요. 네. 이 선수도 세비야맨이고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세비야맨이 하나 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0명까지 추려왔는데 그 중에 5명이 세비야예요. 네. 그 얘기는 뭐냐? 역시 세비야는 라몬 몬치 그 스카우트 팀장이 있거든요. 여전히 살아있어요. 네, 그 몬치 단장이 돌아오면서 세비야를 다시 그 스카우트의 왕국으로 지금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스카우트 성공으로 말미암아서 올 시즌 또 성공을 한 거예요, 세비야가. 4위는 그런데
제가 전반기 때 베스트 11에 넣으면서 설명을 많이 한 선수라 네. 설명은 줄이겠습니다. 그런데 브라질 수비수 93년생 디에고 카를로스 선수가 카를로스. 저의 4위고 공동 11위라고 얘기한 줄스 쿤데 선수와의 조합이 너무 좋았어요. 디에고 카를로스 선수는 이 당당한 피지컬에다가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렇게 발이 느리지도 않고 정말 아주 다기능적으로 정말 든든한 수비수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줄스 쿤데 선수는 센터백 치고는 키가 좀 작은 편이지만 그 대신 이 선수는 발이 더 빨라요. 상당한 또 민첩성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디에고 카를로스, 줄스 쿤데의 이 센터백 라인이 딱 합을 제대로 이룬 이후에는 세비야 수비가 정말 아주 뚫기 어려운. 그러니까 두 선수 간의 조화가 또 너무 좋았는데 그리고 이 선수도 이제 지금 많은 유럽의 클럽들이 노리고 있죠. 네. 특히 돈 많은 또 잉글랜드 동네에서 많이 노리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데려가려면 아마 세비야가 거상의 면모를 발휘해서 간단치는 않을 겁니다. 이제 프리미어리그 3위. 네, 3위도 거상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거상 얘기가 나왔으니까 벤피카에서 지난 시즌 울버햄튼으로 임대를 보내준 공격수가 있습니다. 바로 라울 히메네즈인데요. 네, 지난 시즌에 울버햄튼 임대 와서 13골을 넣었어요. 괜찮으니까 울버햄튼은 완전 이적 시켜달라. 그래서 벤피카가 그래? 얼마? 흥정하다가 3천만 파운드에 넘겼습니다. 네, 라울 히메네즈를. 가치는 그 이상 아닌가요? 그런데 올 시즌에 17골과 6개 어시스트, 리그에서만 최고활약을 펼쳤고 유로파 리그 예선 포함하면 9골, 도합해서 27골 넣었습니다. 올해가 29살인데요. 네. 이 선수 멕시코 자국 리그 아메리카 시절부터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한 시즌 있었던 아틀레티코 팬들은 한숨을 많이 쉬었죠. 그 왜냐하면 시즌 재능적으로는 분명히 좋은 선수라는 건 알겠는데 결정력이 너무 안 받쳐줬어요. 그때는. 네. 또 벤피카에서 3시즌 뛰었던 시절, 지난 시즌 울버햄튼 임대한 시즌, 한 시즌 다 쳐도 올 시즌이 만 29살인데 최고의 활약입니다. 네. 커리어 최고의 활약. 그러니까 지금 벤피카는 이 선수가 올 시즌 하는 거 보면 와, 옛날 사실 라리가 팬들이 이렇게 보면 라울 히메네즈가 저런 선수였어. 그럴 만한 팬들이 많을 거예요. 네. 기본적인 포스트 플레이도 잘하는데 완전 만능형 공격수예요. 막 드리블 돌파도 잘하고. 아니요, 그때도 만능적인 면모는 그렇죠. 좀 있었는데 근데 그게 육각형이 다 부족해지면 부족했죠. 이두저도 아닌 선수가 되거든요. 근데 약간 완성형이 된 거죠. 옛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시절을 보면은 무언가 좀 다 조금씩 하는 것 같은데 조금 굶뜨는 것 같고 조금씩 5% 부족하고. 네. 근데 올 시즌은 보면은 기술도 좋아졌고요. 마치 이제 나이 들면서 테크닉도 완성 단계에 들다시피 드리블 돌파할 때 기술도 좋아지고 아주 노련하게 연계도 침착하게 잘해주고 어시스트 역할도 잘해주고 헤딩, 슈팅, 움직임, 뭐 오른발 결정력 다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라울 히메네즈는 이제는 완전히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완성된 공격수로 갔다. 네. 그러니까 벤피카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올 시즌 활약을 보면 이게 아깝죠. 3천만 파운드짜리가 아닌데 그렇게 두배 땅을 이상. 치고 후회할 만큼의 놀라운 활약이었죠. 그래서 7천만 부르다가 한 5,500만 정도에 타결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더 그렇죠. 활약은 30골이니까. 그러니까 올 시즌 활약만 보면 거의 뭐 요즘 프리미어리그 억이죠. 치면은 거의 뭐 한 7, 8천만 파운드 네. 이상의 가치가 있는 활약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여기 앉을 수가 없죠. 3위 라울 히메네즈입니다. 그러니까 참 터지는 시기와 맞는 팀이 네.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자, 라리가의 3위 물어보겠습니다. 이 선수도 이제는 완벽하게 터진 선수입니다. 사실은 22경기밖에 안 뛰었는데 이 선수가 38경기 혹은 이제 코파델레이까지 해서 그 이상 뛰었으면은 순위가 더 올라갔을까요? 2등이나 1등으로까지 갈 수도 있었는데 리그에서 9골, 전체적으로 이제 11골 2개의 어시스트를 한 산 로렌소로부터 영입해온 오사수나의 공격수 에세키엘 치미 아빌라라는 선수가 있어요. 치미 아빌라 선수. 치미아빌. 네, 이 선수가 부상 때문에 1월 24일까지만 뛰고 1월 24일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재개 이후에는 당연히 없고요. 그 전부터 이제 부상으로 못 뛰어서 교체로 들어온 횟수 코파델레이 다 합해서 22경기 뛰어서 11골이라는 걸 생각을 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경기당 한 두 골이에요? 경기당 한 골을 넣어줬고 그것도 오사수나에서. 근데 이 선수가 실제로 하는 플레이들을 보시면은 정말 제가 자주 좀 쓰는 표현 중에 상투적인 표현 중에 아르헨티나 특유의 다부진 돌파 능력, 아주 저돌성, 거기에 기본기에 강한 슈팅 능력까지 동반된 그런 유형의 플레이를 하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는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산 로렌소에서 우에스카에 임대돼서 뛰었는데 사실은 지난 시즌에도 이미 터질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올 시즌 오사수나에서 부상당하기 직전까지 했던 거는 이제는 이 선수는 터졌다. 그리고 이제 나이상으로도 보면 94년생이니까
딱 괜찮은 나이거든요. 이제 다만 이제 좀 장기 부상이 있었는데 복귀는 거의 됐어요. 그래서 네. 다음 시즌부터는 아마 지장 없이 다시 나올 수 있을 텐데 그 부상의 여파가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던 대로 계속한다 그러면 이 선수는 더 유명한 선수가 될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높다고 생각이 되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공격수입니다. 라리가를 영문으로 쓰는 이제 컬럼니스트 중에 시드로우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네. 시드로우의 올 시즌 베스트 영입 1위가 치미 아빌라예요. 근데 저는 아무리 그래도 22경기밖에 안 뛰었기 때문에 이게 코파델레이 다 포함해서 출전 횟수의 미흡함으로 인해서 저는 3등으로 내렸지만 아쉽게. 시드로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절정을 치닫고 있습니다. 한 의원님이 장기 부상 얘기를 했는데 장기 부상과 연관이 있는 선수죠. 2위 데닝스입니다. 네, 데닝스. 리버풀에서 사우스햄튼으로 장기 부상 이후에 지난 시즌에 다시 이제 재기를 위해서 임대를 갔어요. 네, 그래서 지난 시즌 활약을 했고 올 시즌에 1,800만 파운드에 완전 이적을 했습니다. 네. 역시 데닝스가 장기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지난 시즌에는 자신의 번리 시절 정말 좋았던 폼을 찾는 단계였고 올 시즌에는 이제 완전히 번리 시절 최고의 좋았던 폼을 완전히 되찾았다. 리버풀 같은 경우도 데닝스 활약을 보고 조금 아쉬워할 법한 느낌까지 이제 들 법도 한데 물론 뭐 압도적인 우승을 하긴 했지만 득점한 경쟁에서는 바디 선수에게 한 골 뒤졌어요. 그래갖고 22골로 득점 2위가 됐습니다만 올 시즌에 골대도 한 4번 이상 맞췄어요. 네, 그러면서 운만 조금 좋았으면 사실 득점왕까지도 노려봤을 법한 이러한 아주 맹활약이었고 기본적으로 이 데닝스는 팬들이 성향을 잘 알다시피 아주 기본적으로 압박에도 능하고요. 하사니 휘틀 감독 체제는 특히 또 전방에 4-2-2 같은 체제에서 전방 압박을 강조합니다. 공격수들. 압박을 하면서 실책을 유발시켜서 키퍼든 수비수든 실책을 유발시켜서 득점하는 경우도 많고 아주 본인 특유의 그 순발력을 활용한 공간 움직임에서 오른발 결정력을 아주 잘 발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로 이제 득점을 많이 했는데 다음 시즌까지 이게 계속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 시즌 활약만 보면은 특히 후반기까지 쭉 이어지는 페이스를 보면 데닝스는 다음 시즌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1,800마운드의 이적료 치고는 정말 최고의 영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2위에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위. 네, 2위는 저의 세비야 5번째 선수가 등장을 하는데요. 올 시즌 모든 대회 총 16골을 터뜨렸는데 이 선수가 지난 시즌 마르세유에서 터뜨린 골수가 총 5골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5골이 16골로 늘어난 거예요. 그것도 더 큰 리그에 와서. 루카스 오캄포스 94년생이니까 이 선수도 이제는 절정에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오캄포스 2등. 네, 그럼 대망의 1위. 대망의 1위. 프리미어리그? 이 선수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 네. 네. 스포르팅 리스본에서 겨울 이적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650만 파운드, 옵션 2,120만 파운드. 한화로는 이제 옵션 포함하면은 약 1,046억 원. 그리고 5년 6개월 네. 계약을 했어요. 근래 들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영입 중에 가장 성공한 케이스 아닌가. 네, 진짜 제대로 데려왔다. 이거는 저희가 원투펀치에서도 처음에 영입될 때 브루노는 진짜 잘 데려온 것 같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듯이 이 선수 한 명으로 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네, 그거는 기록으로도 입증이 되는 게 리그는 14경기이지만 컵대회 포함하면 이 선수 영입 이후에 20경기에서 13승 6무 1패. 그 1패가 FA컵 준결승 첼시전 패배예요. 상당히 좋은 승률. 그리고 리그도 9승 5무 무패 14경기여서 사실 이 선수 들어온 이후부터의 순위로 치면은 맨유가 리그 1위예요. 네, 그만큼 최고의 활약이고 들어와서 리그 10경기에서는 7골 6개 도움했어요. 13개 공격 포인트를 했는데 이게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에 영입 이후에 첫 경기에서 최다 공격 포인트입니다. 네. 10경기에서. 리그 막판에는 상당히 혹독한 일정 때문에 지쳐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그래도 마지막까지 리그만 치면은 14경기에서 8골과 7개의 도움, 성공적인 성과를 냈고요. 솔샤르 감독이 강팀과의 일전에서는 4백 대신에 또 3-4-1-2 전형을 쓰면서 일자리에 링가드도 넣어보고 안드리아스 페레이라도 넣고 너 해봤지만 이게 뭐 도저히 답이 안 나왔는데 브루노 한 명 들어가면서 강팀과의 일전에서도 이 선수가 많은 걸 해줍니다. 기본적인 빌드업에도 관여를 해주고 박스 투 박스 네, 연계 역할과 공격에서의 창의성을 넣어주고 공격 방향도 전환시켜주고 크게 휘둘러주는 패스 등을 통해서 또 결정적인 센스 있는 킬러 패스도 넣어주고 본인이 득점에도 관여해주는 진짜 이른바 축구 도사 같은 플레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앞으로도 계속 창의성, 센스, 기술, 시야 여러 부분에서 월드 클래스 선수로 저는 손색이 없을 활약을 해줄 거라고 좀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시즌에 모든 부분에서
단기간이었지만 케빈 데브라이너와 함께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뭐 압도적으로 저는 최고의 영입 1위에 놓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라리가의 1위. 지금까지 말씀드린 2위에서 10위 그리고 제가 번외로 또 모셔온 또 다른 10분들 이 가운데에는 스탯만으로만 보면 저 선수보다 훨씬 좋은 스탯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밑에 그렇게 즐비한데 네. 왜 저 선수가 1등이냐 약간 뭐 사심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인정하겠어요. 그럴 수는 있는데 모든 면을 이렇게 보면 19-20 시즌 영입에 있어서는 뭔가 라리가의 얼굴격은 이 선수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리버풀을 침몰시킨 마르코스 요렌테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요렌테. 이 마르코스 요렌테 선수는 로드리 선수를 대체한다는 일단 명목에서 레알 마드리드로부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데려왔는데 얼마 전에도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지만 로드리 선수의 대체에 플러스 알파에 플러스 오메가까지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앙 미드필더로 생각을 했었지만 시메오네 감독이 정말 절묘하게 포지션과 역할을 가지가지로 변경시키면서 엄청난 걸 끌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리버풀 무너뜨렸던 그 장면들이 뭐 가장 대표적이긴 합니다만 라리가 안에서도 이 선수가 거의 요즘은 처진 스트라이커 같은 막 중앙 공격수 혹은 필요로 하면 또 측면 미드필더 그리고 뭐 중앙 미드필더는 원래 또 본업이 있고 팀이 요구하는 정말 모든 역할을 하면서 앞으로의 전망도 저는 굉장히 밝지 않나. 그러니까 과거에 뭐 코케라든가 사울이라든가 더 이전에 뭐 가비 같은 선수도 있었다면 이제는 마르코스 요렌테가 정말 아틀레티코를 대표하는 거의 얼굴격이 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스페인 대표팀이랄지 스페인 전체 축구에도 저는 앞으로 굉장히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킬 선수다. 그래서 마르코스 요렌테. 요렌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듣다 보니까 확실히 한 시즌 영입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중요하죠. 많이 들어요. 정말 중요하죠. 네. 한 시즌 농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거는 모든 일상이 다 그렇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래서 저 영입해갖고 지금 원투펀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영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2019-20 시즌 라리가 프리미어리그 베스트 영입을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지금 또 이적 시장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20-21 시즌은 또 어떻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어떤 선수들이 합류하고 어떤 선수들이 가게 될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주가 10회 연속 올킬하는 그날까지 한준희 장지연의 원투펀치는 계속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 올킬 10회 안 할 거예요.